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27일, 기분 좋은 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기분 좋게 주말을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진행했던 것처럼 심리투자 법칙을 계속 하겠는데요. 이게 책이 좀 많이 두꺼운 편이라서 내용이 좀 많은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어떤 거에 대한 심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지선과 저항선,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던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볼 심리는 박스권과 갭, 이제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권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셀트리온 차트에 박스권을 여러 개 좀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지지와 이제 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어쩌면 좀 비슷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하나의 추세를 가지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 이쪽에서 보는 사람, 아래에서 보는 사람, 위에서 보는 사람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의 기법이나 분석법들이 달라 보여도 결국 보고자 하는 결론은 좀 비슷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박스권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주가에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박스권은 매수세나 이제 매도세의 힘이 막상막하로 강하거나 아니면은 둘 다 아예 힘이 없을 때 박스권이 주로 형성이 되고요. 이제 상승이나 하락 이후에 이런 하락 이후에 상승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행보 구간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하락하면은 이런 상승 매수 포지션이나 이 매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차트로 제가 상승으로 한번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횡보 후에 상승으로 이제 올려놨던 매수세들이 실적을 통해서 올려놨던 매수세들이 이 회사는 아직 여기서 이제 멈출 회사는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은 한 번에 더 상승 이후에 또 한 번 잃을까봐 두려운 심리들, 이 긴 박스권을 뚫고 또 한 번의 확신에 찬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이제 수익을 잃어버릴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잠깐 계속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요.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 곰이라고 했었죠. 동물에 비유해서 이 포지션들이 하락이 너무 많아지면 잠깐 이제 멈추듯이 비슷한 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박스권 이후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많다면 이쪽으로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이 박스권 이후에 이 회사의 실적을 보니까 여기까지겠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많아진다면은 아래쪽으로 박스권을 이탈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은요, 매도세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종목 차트를 보면서 예전에 만들어진 박스권과 추세를 보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 매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차트의 오른쪽 끝부분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앞의 내용을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도 분할 매수를 하기를 이제 권장을 하는 게요. 성을 지키라고 이제 보초병을 앞에 세우잖아요. 그거랑 똑같듯이 비중을 작게 작게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이 되고 좀 확신이 생기면은 그때 물량을 많이 실으셔도 절대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차트의 종류가 시간대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뭐 틱 차트도 있고 뭐 1분봉, 뭐 5분봉, 뭐 10분봉, 일봉, 뭐 주봉, 이제 월봉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짧은 틱이나 뭐 1분봉, 5분봉, 뭐 10분봉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추세를 만약에 이렇게 짧은 이제 캔들로 추세를 보기 힘들고 좀 미심쩍다면은요, 항상 큰 그림으로 좀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간으로 추세가 좀 미심쩍다 하면은 주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주간으로 미심쩍다 싶으면은 꼭 월간으로도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큰 그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돈을 잃으시고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쉽게 착각을 하시는 게요. 분봉이나 뭐 틱 차트처럼 이런 뭐 데이터를 굉장히 신속하게 얻고 짧은 단위의 차트를 보면은요, 돈도 빠르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게 아마 한번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은 계좌가 이제 좀 반토막이 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은 95% 이상은 전부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큰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요. 아마추어들은 단기 차트만 들여다 본다는 점 꼭 참고하고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면서요, 시가에 캔들이 전일 종가에서 시작을 안 하고 더 위나 더 아래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갭이 발생하는 심리는 주식시장이 종료가 되고 장이 이제 열리기 전부터 이제 뭐 문 앞에서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흥분 상태로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갭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세가 꼭 전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갭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 거고, 일반 갭이나 뭐 돌파 갭, 뭐 지속 갭, 소멸 갭 등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 갭인 경우에는 그냥 보통 횡보 구간이나 이제 고요한 그런 이제 시장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없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요. 셀트리온 차트를 보자면은 이쪽에도 이제 갭으로 좀 뛰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래량 없이 그냥 좀 작게 이제 갭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메꿔지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추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갭은 이제 돌파 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돌파 갭은 높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뭐 횡보 구간들의 가격을 좀 시원하게 이제 뚫어주는 뭐 갭이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요, 상승이나 하락을 바라는 추세의 힘이 몰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상승이나 매수세나 이제 매도세의 집단 심리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돌파 갭 이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돌파 갭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갭으로 추세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속 갭이라고 말하는데,
신고점이나 신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갱신할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추세를 이제 만드는 돌파 갭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갭 같은 경우에는 추세 이후에 한 번 더 나온 이제 갭이기 때문에 지속 갭. 그러니까 뭐 둘이 나누는 경우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추세 처음에 나오냐, 중간에 나오냐를 돌파 갭이나 지속 갭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속 갭의 의미는 추세를 처음 이렇게 만들었던 이제 세력들이 더 큰 힘을 얻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추세를 파악하기에는 큰 의미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좀 의미 있게 한번 돌파 갭이 한번 나온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만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움직이다가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시원하게 뚫어주는 돌파 갭이 한번 나왔잖아요. 물론 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거래량과 함께 전 고점들 아니면은 뭐 횡보 구간 이런 뭐 박스권을 좀 기분 좋게 뚫어주는 모습을 이제 돌파 갭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 추세가 만약에 조금 더 지속돼서 지금도 이날도 오늘도 이제 어제에 비해서 갭으로 뛰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다가 횡보, 그다음에 갭으로 뛴다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지속 갭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추세가 강하다라는 이제 심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박스권하고 심리, 이제 박스권의 심리와 갭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긴 했는데요. 사실 제가 너무 단촐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심리 하나하나를 보면은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매수나 매도의 집단으로 묶여서 집단으로 하나 이제 형성이 되면은요, 심리가 되게 단순하고 원초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추세를 거스르지 말고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간단하게 책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뭐 제가 이 책이 뭐 좋다, 뭐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읽으시고 실전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피부로 좀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 한번 해주시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모두 즐거운 주말 좀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